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씨 코앞에서 기다리는 진실의 심판인 거예요. 야,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윤창중이도 집요한 거예요. 계속 팔로우 하는 거예요. 예? 문재인이야. 다음은 박지원, 서훈, 정의용, 문정인 잡아들이면 그 꼭대기 누구냐? 그건 문재인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 핵심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이건 상식이야. 대통령의 의중이 없이 대통령의 묵시적인 결재, 암묵적인 지시, 묵시적 암묵적 지시가 없이 공무원을 생으로 월북했다고 조작할 수 있느냐? 그리고 분명히 귀화하겠다고, 귀순하겠다고 각서를 쓴 사람, 그 쓴 사람을 판문점을 통해서 사지인 북한으로 밀어 넣을 수 있냐? 이게 누가 감히? 국정원장이 명령해서, 국가안보실장이 명령해서,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공무원, 이게 아무리 그 희생된 그 이 씨가 해수부 말단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명색이 공무원이에요. 그 공무원을 누명을 써가지고 도박빚에 이혼에 그 파렴치범으로 만나가지고 그 월북을 조작하는데 해수부, 해경, 국방부, 해군, 국정원,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 이 엄청난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기관과 군대와 사정기관이 개입됐는데, 이게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나 묵시적 암묵적 지시나 용인 없이 이게 이루어진다? 어림없는 소리야. 네, 어림없는 소리야. 이게 쫙 추적을 하게 되면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그 청와대 분위기도 모르고 지가 월북을 시켜? 월북자로 조작을 해? 그리고 생사람을 북한에 보내? 어림없는 소리야. 미안하지만, 대단히 미안하지만 최종 몸통은 이건 문재인이다. 네. 나는 이것을 한동훈이가 밝혀낼 걸로 봐. 나는 한동훈이가 밝혀낼 거로 나는 완전히 확신을 해요. 그런데
어제 말이죠. 박지원이가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 정부의 사정의 칼날이 최종 목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건 아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를 이렇게 족치는 것은 문재인이가 지시했다는 사실을 한동훈이가 알고서 나를 잡아들이려고 하는 거다. 그 얘기건 지금. 이미 한동훈이는요, 문재인과 박지원의 그 지시 관계, 이걸 지금 문재인이가 꼬리를 끊는 거거든. 아니, 박지원이가. 고맙게도 내가 2년 동안 국정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나한테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응? 그 얘기는 뭐야? 꼬리 자르겠다는 거지. 나를 국정원장으로 시켜준 것에 대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내가 해야만 문재인에 대해서 내가 내 고마움을 보답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야, 이거. 그렇지만 나는 딱 이걸 보면서 박지원이가 문재인으로 가는 것을 꼬리 자르기 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구나. 지금 문재인 코앞에 진실의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지. 문재인이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공작이 일사불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고 처리될 수 있었던 것이지, 이게 무슨 박지원이나 서훈이가 움직인다고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어림없는 소리. 네. 이건 뭐냐, 윤석열이가 지금 말해. 자, 여기서 봐야 돼. 한동훈이는 이 진실을 다 알아. 박지원을 캐면 최고 통수권자인 문재인이가 몸통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박지원을 부르는 거야. 따라서 무슨 얘기냐, 이건. 박지원까지만 구속시키고 이 사건을 끝낼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 이거 뭘로 봐야 되냐? 윤석열이가 문재인을 봐주는 것으로 봐야지. 네. 박지원까지만 딱 끊을 수가 있어. 지금 뭐냐? 박지원이가 문재인과는 나랑 관계없다라고 여기 지금 이게 선을 긋는 거거든. 그러면은 국민들이, 우리 보수가 윤석열을 가만히 두면 안 되지. 네. 과연 박지원까지만 구속하고 서훈까지만 구속하고 문재인은 잘 먹고 잘 살게 둘 거냐?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 않다. 그 증거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보면 말이죠. 지금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문재인을 향해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만히 보면 문재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여론전을 단계적으로 펼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 박지원, 서훈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10여 명을, 국정원 간부 10여 명을 대검에 고발했던 10여 명을 다음 주에 완전 줄소환한다. 줄소환. 저는 어떻게 보느냐? 일단 박지원을 잡아놓고 숨고르기를 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면서 문재인을 잡아가는 그 수순으로 갈 것이다. 이게 뭐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전공 과목이야. 네. 이미 내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박지원을 건드릴 때 문재인까지 가기로 나는 판단하고 결심했다고 봐요. 요건 내가 믿어. 네. 지금 차분하게 하는 걸 보면 증거가 뭐냐? 증거가. 저는 증거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뭐냐? 대통령실. 옛날로 말하면 청와대가 지금 방방 뜨고 있잖아. 청와대가 방방 뜨고 있잖아요. 만약에 문재인을 넣을 사안 정도까지 가지 않을 거라면 청와대가 그렇게 반인륜적이고 반헌법적인 국가범죄라고 이렇게 판을 크게 벌여놓을 게 없다 이게요. 국가범죄 이꼴 누구냐? 뭐냐? 문재인이가 몸통이란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이건 제가 맞을 겁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네, 이건 청와대가 대통령실에서 방방 뜨는 걸 보고 이건 윤석열이 결심했구나. 감을 잡은 거죠.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전직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이 감옥에 보내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사람의 숙명이에요. 숙명.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봐줬다가 탄핵당하고 감옥 간 거예요. 네. 그때 그 가장 핵심적 역할을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한 거 아니야. 이건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거예요. 네, 이미 문재인은 안 봐준 쪽으로 결론이 났다. 윤석열이가 대통령실에서 강경하게 나오잖아. 신색깔론 프레임 씌워서 강제 북송 본질 흐리지 말라. 자, 이게 또 동아일보의 특종입니다. 뭐냐? 남북 정상회담 전에 그때 국정원장이 누구냐? 서훈이에요. 서훈이가 북한 김영철과 수십 차례 연락을 하면서 어떤 대가를 북한에 갖다 줬느냐. 이걸 지금 수사하고 있다는 거지. 이걸 국정원이 북한과 어떻게 내통했느냐. 이걸 수사한다는 거예요. 이거 몸통이 누구예요? 문재인이죠. 그러면 문재인이가 감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6번입니다. 이거 시간 오버했네. 어떡하죠? 여러분, 시간 오버했습니다만 이거 6번째 해야죠. 그죠? 지금 9시 42분인데. 자, 6번째, 윤석열이 박근혜 부른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고 공치사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저로서 제가 한 과거 방송을 자꾸 리마인드 시킨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억력, 그 기억력에 여러분 제가 자극하고 호소하기 위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박 대통령이 3월 24일 대구에 내려가실 때에 3월 24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개월 전에 4개월 전. 윤석열 정권이 하는 걸 보니까 네? 대선 후보 과정과 그리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보름이 됐는데 하는 걸 보니까 8월 15일 광복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등장을 촉발하는 그런 정국이 될 것 같다. 제가 그랬잖아요. 윤석열 정권의 싹수를 보면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 그게 뭔 줄은 모르겠다. 그게 정확하게 뭐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올 것 같다. 완전히 uncontrollable chaos. 통제할 수 없는 이 케이오스가 올 것 같다. 큰일 났다 말이야. 제가 이미 3월 24일 그때부터 얘기한 거야. 응? 그때 청와대 해체하고 막 이럴 때 이거 봐라, 이거 아니라 이거. 지금 뭐냐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은 뭐냐. 지지율 급락으로 인한 이건 대혼란이야 이건. 일본 같으면 총리가 사퇴하고 국회 해산해서 다시 총선을 치러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부터가 문제의식도 없고 또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전략가들도 보이지 않고 정말 이거 큰일 난 거야. 네? 정말 큰일 난 거야 이건. 자, 바로 이런 상황이 뭐냐. 박 대통령이 우리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지 어떤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굉장한 지금 책임을 씌워주고 있는 상황이다. 네?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오늘이 7월 16일인데 8월 15일까지 이제 한 달이 남았어요. 앞으로 한 달. 국내 정치 상황이 어떤 위기에 닥칠지 너무너무 걱정스럽고 과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지도 너무너무 비관적이고 불확실한 거예요. 네? 8월 15일이야.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보수 정치권에서 네? 가장 영향력이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누가 있냐 이거야. 이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의 이 불안정과 이 혼란을 어떤 시각에서 접근할 거냐. 어? 이 윤석열 정권의 혼란으로 인한 이 국가적 혼란에 대해서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목소리를 낼 것인가, 내지 않을 것인가, 내게 되면 어떤 방향에서 어떤 시각으로 어떤 내용을 국민에게 제시할 것인가, 아니면은 침묵을 유지할 것인가, 더 기다릴 것인가, 이걸 좀 결심해야 하는 상황 쪽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걸 정말 구조적이고 입체적이고 총괄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의 그 오만과 무능과 시대착오가 빚어낸 이 국가적 혼란, 지금 국가적 혼란이 지금 오고 있는 거야 지금. 뽑아놓은 대통령이 2달밖에 안 돼가지고 완전히 30% 초반으로 부정적 여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거야. 그 상황 속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될 거냐.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저는 어떻게 보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등장은 이번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나는 두 가지 면에서 필연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의 대혼란 때문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상황이 나는 오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첫째 이유가 뭐냐?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완전히 불임 대통령이 되고 바지 대통령이 되고 속수무책인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국가적 혼란이 온다. 그럴 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하는 게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거냐? 네? 이것을 혼란을 술습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과 카리스마, 대중 동원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게 누구야? 그게 안철수가 될 수 있겠어요? 권성동이가 될 수 있겠어요? 그게 장제원이가 될 수 있겠어요? 그게 무슨 홍준표가 될 수 있겠어요?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이대로 간다면 8월 15일까지 대한민국의 이 윤석열 정권의 혼란이라는 것은 절대 극복을 못합니다. 보통 시작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냐? 5월 10일 취임식에 할 때의 그 딜레마보다 더 큰 딜레마에 빠진다 이거예요. 국가적 혼란, 윤석열 정권의 이 불안과 그 혼란을 놓고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의를 지키느냐. 바꿔 말하면 윤석열 취임식에 참석했던 것처럼 저 탄핵의 장본인이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참여할 수밖에 없다. 참가할 수밖에 없다는 그 대의에서 참석했던 것처럼 보수 우파와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과연 내야 하느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침묵을 깰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그 애국이라는 거, 그 대의라는 차원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을 깰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침묵을 깰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 바로 나는 8월 15일이라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일 경우에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바로 정통 보수 우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현상이에요. 이 철회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SOS를 청할 가능성도 나는 대단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네, 이것도. 자, 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위기에 빠진 또 하나의 문제는 위기에 빠진 윤석열을 구조할 경우 그렇다면 탄핵의 진실 규명과 이 명예 회복을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윤석열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도와준다면 국민들한테 박 대통령이 탄핵의 진실 규명을 하고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그 셀 수 없이 많은 대국민 약속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게 바로 박 대통령의 딜레마다. 딜레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죽을 씀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전면적 등장을 부르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딜레마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 정권과 윤석열 정권과 타협하고 밀원 관계를 갖게 될 경우 박 대통령은 모든 정치적 자산을 잃어버린다. 명예도 잃어버린다. 그리고 진실 규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위기에 대해서, 위기를 박 대통령이 접근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그 취임식에 참석, 대의라는 차원에서 그 참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기계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야.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과 기계적으로 타협하고 기계적으로 밀월 관계를 갖고 기계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그런 발상과 구상은 실패할 것이다. 네, 모든 정치적 자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명예까지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박 대통령이 그럴 일은 없지만은 참 제가 노파심에서 드릴 말씀입니다.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의 혼란이 박근혜 대통령의 전면 등장을 부르고 있는 건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무비판적이고 기계적으로 협조하고 밀월 관계를 맺을 경우에는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정치적 자산을 잃어버리게 만들므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이른바 대국민 약속, 탄핵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그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근 2시간에 육박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말 잘 보내주시고요. 오늘 너무 길게 했네. 너무 길게 했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 제가 여론조사를 하려고 그겁니다. 참. 예. 자, 요거 딱 하나 여러분들 좀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이가 정치적 재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있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1번, 이준석이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보신다면 2번을 눌러주시고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네, 이준석이의 정치 생명은 이걸로 끝이 났다, 아니면은 재기할 수 끝이 났다, 그러면 2번. 재기할 수 있다 1번, 재기할 수 없다 2번 눌러서 한번 나가십시오. 1번도 있군요. 네네. 여러분들 판단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네네네. 야, 그렇군요. 1번도 있어요. 1번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윤카세 TV가 지금 좌우 또 그리고 예컨대 친이준석 또 많이 보는 거야.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민심을 존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만 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